10번째 노트입니다.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키 확립 프로토콜은 보통 2자간, 앨리스와 밥,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 그런 2자간의 암호 통신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이 장에서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일한 키를 공유해서 다자간에 통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자간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앙 집중형, 비중앙 집중형, 분산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로 다자간은 중앙 집중형입니다. 중앙 집중형이라는 것은 중앙 서버가 키를 분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산형은 이론적으로만 고려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실제 응용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인 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스는 실시간 유료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IPTV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되겠고, 끝으로 메신저에서 그룹 채팅을 할 때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VOD 서비스, 화상회의처럼 그룹에 속한 멤버들에게 비밀스럽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즘 여러분들이 줌이나 미트 같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줌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끼리 영상을 주고받을 때 그 영상을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것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마다 다른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에 전달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다자간에 통신을 하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요들끼리 A와 B 또 C, D가 있는데 A, B 간에 키 확립을 하고 A, C 간에 하고 A, D 간에 한 다음에 A가 똑같은 메시지를 B에게도 C에게도 D에게 줘야 되는데 각각 주게 되면 통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M을 똑같은 키로 암호한 다음에 B와 C와 D한테 다 전달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더군다나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에서는 IP 멀티캐스트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 멀티캐스트는 유니캐스트 한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가고 이렇게 메시지가 가겠죠. 그러면 이 채널로 똑같은 메시지가 2번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멀티캐스트 하게 되면 메시지가 여기 가서 이렇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가 한 채널로 2번 전달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 IP 멀티캐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밀 통신을 IP 멀티캐스트를 하려면 똑같은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전달되면 이 B도 C도 이 K로 이 메시지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여러 사용자들끼리 똑같은 키를 공유한 다음에 메시지를 한번 암호화한 다음에 IP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자,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응용의 종류에 의해서 또 많은 그 특성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게 이제 뒤에서도 볼 건데, 실시간 방송이냐, 또 카톡 같은 메신저에서 단톡방이냐, 또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 같은 뭐 줌이나 미트 같은 화상회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크기와 동적성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뭐 줌이나 미트나 이제 그 최대화 허용하는 크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실시간 방송은 이 크기가 매우 큽니다.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뭐 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2, 3명, 10명 미만 뭐 이렇게 되고요. 뭐 클 수도 있죠. 단톡방도.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클 경우에는 확장성이 또 매우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응용들에 제공할 때 어떤 신뢰 모델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 측면에서는 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그룹키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동적성이죠. 그룹의 변화를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동적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줌이나 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적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세팅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룹 멤버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실시간 방송 또는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응용에서는 이 그룹의 변화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동적성, 빠르게 그룹 멤버가 변화 때도 그 필요로 하는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응용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변화들을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키 확립도 이 다자간 키, 이 그룹키를 이제 다자간 키를 그룹키라고도 하는데요. 그룹키 확립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한 종류이므로 키 확립 프로토콜이 만족해야 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충족시킨 것은 힘듭니다. 예를 들면 키의 비밀성, 이거는 만족이 돼야 되겠죠. 만족이 안 되면 사용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키 확인은 어떻습니까? 100명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 진행 전에 100명이서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요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는 확인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나는 안 돼 하고 또 이 멤버 중에 하나 연락하면은
다시 그 멤버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키를 다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 키의 최근성 같은 기법도 뭐 필요로 하면은 시간을 가지고는 할 수 있어도 난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겠죠. 서로 다 난수를 주고받아서 키의 최근성을 확인한다? 이것도 가능한 기법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간에 썼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자간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요구됐던 요구사항 중에 아예 포기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다. 키 확인처럼. 그러면 아까 가장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동쪽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안전성은 탈퇴한 멤버는 이전 그룹키를 알고 있겠죠. 이 탈퇴한 멤버 포함해서 이전 그룹키를 알고 있는 공격자는 새 그룹키를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즉 멤버가 탈퇴를 하게 되면 키를 바꿔줘야 돼요. 키를 바꿔서 탈퇴한 사용자들은 그 다음에 교환되는 메시지들을 볼 수 없어야 됩니다. 그걸 제공하는 것이 전방향 안전성입니다. 반대로 후방향 안전성은 새 가입자는 이전 그룹키들을 얻을 수 없어야 된다. 이전 메시지들을 볼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후방의 안전성은 응용에 따라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지나간 방송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실시간 방송에서는 현재 내용을 못 봐야 되는 거지 이전 내용은 물론 또 이전 내용 같은 거는 녹화 방송이 되겠고 다른 형태로 또 서비스돼서 그거에 대한 이윤 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방의 안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방의 안전성과 후방의 안전성을 결합해 가지고 크게 키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방의 안전성이나 후방의 안전성이나 키의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룹키들은 바꿀 때마다 이전 그룹키하고는 또는 새 그룹키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키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그룹키로부터 이전 그룹키나 새 그룹키를 계산해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키 독립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안정성과 후방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멤버가 변할 때마다 그룹키를 바꿔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조인과 리브라는 프로토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과 리브는 새로운 멤버가 조인하게 되는 거고 리브는 기존 멤버가 탈퇴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키를 바꿔줘야 되겠고 이런 프로토콜은 확장성을 가지려면은 멤버에 비례하지 않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멤버에 비례하지 않고 확장성을 가지려면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제한되는 것들이 이 조인과 리브 프로토콜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이 조인은 후방의 안전성을 만족하는지 리브는 전방의 안전성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장성을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의 확장성은 멤버에 비례하지 않아야 된다. 비용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다자간은 중앙 집중형입니다. 즉 단일 서버가 있고
이 서버가 그룹 키를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중앙 집중형은 decentralized 방식은 여러분들 decentralize하고 distribute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또 착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숙제로 내드렸던 그 코로나 19에서도 중앙 집중형 centralized 방식이 있고 decentralized 방식이 있는데 이건 분산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앙 집중형은 그룹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소그룹을 관리하는 서버가 따로 있는 경우를 이 다자간에서는 비중앙 집중형이라 그러고, 분산형은 서버가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실제 어떤 이런 분산형을 가지고 실제 응용이 있을까?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형은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특히 그룹 키를 분배하는 측면에서는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응용을 만들게 되면 그룹의 멤버를 가입하고 탈퇴하는, 이 누가 허가라고 이제 허가를 해야 되겠죠. 보통 어떤 그룹든지 간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하는 그런 방식의 응용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해주는 뭔가 가입을 승인해 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산형은 이론적으로만 연구가 된 건데 실제 응용에서 필요한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키를 갱신함에 있어서 그룹 키를 구분할 때, 그룹 키 방식을 구분할 때 상태 기반 스테이플, 비상태 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스테이플한 애들은 항상 키 갱신할 때, 조인과 리브 프로토콜이 진행될 때 참여자들이, 멤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스테이트레스는 그룹 멤버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유료 방송이나 또는 카톡과 같은 단톡방, 이 경우에는 이 응용의 특성상 스테이플한 방식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참여하는 여러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용자는 지금 카톡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플한 형태로 키 갱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스테이트풀한 애는가 스테이트레스한가. 스테이트레스는 내가 그 키 조인 리브 프로토콜, 키 갱신하는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도 나중에 참여해서 그때 발생된 것만 받으면 새로운 그룹 키를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스테이트레스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에 조인이 5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인 5번 했을 때 교환됐던 모든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되면 이거는 스테이트레스한 애는 아니에요. 스테이트풀한 애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집중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콜을 살펴보게 되면 비용을 따지게 됩니다. 비용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유니캐스트 메시지 수와 필요한 유니캐스트 메시지 수와 멀티캐스트 메시지 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를 비교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은 메시지의 다중 유니캐스트와
큰 메시지의 단일 멀티캐스트 어느 게 더 우수하냐 이제 이것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작은 여러 개의 메시지를 유니캐스트로 다 각각에게 전달하는 것과 이 조그만 메시지를 다 모아서 큰 메시지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한 번에 멀티캐스트 보내는 거. 그렇게 보내는 게 통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우수하냐. 이제 이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단순한 수의 비교로만은 단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멀티캐스트 메시지 전송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라고 우리가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공식이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전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메시지 크기에 따라서 이들을 모아 전송하자면 하나의 멀티캐스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캐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받은 측에서는 메시지 중에 상당한 부분은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유니캐스트를 하게 되면 B 입장에선 받으면 이건 내 건데 멀티캐스트 이렇게 모아서 원하면 요 부분만 자기 거,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필요 없는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뒤에 가면은 유니캐스트 수와 멀티캐스트 수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사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집중형 볼 텐데, 간단한 방법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도 직관적인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고, 이 직관적인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문제가 되면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직관적인 방법, 이 직관적인 방법은 다른 말로, 속된 말로는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 방식이니까 중앙 서버와 각 멤버들이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다. 개별 비밀키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설정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그룹키를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 각 사용자한테 개별적으로 유니캐스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비용은 ON이 들겠죠. N개의 암호 비용이 들 거고, 암호문,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되겠고, 암호문을 N개 만들어야 되죠. N개. 그리고 통신도 N개의 멀티캐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N개가 필요하니까 이거 다 모아서 한 번에 N개 멀티캐스트가 아니라 유니캐스트요. 유니캐스트가 필요합니다. N개의 유니캐스트.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내게 되면 N개의 멀티캐스트가 필요하고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멀티캐스트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이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또 그 비용을 고려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N에 비례한 비용이 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입과 탈퇴할 때마다 키를 바꿔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가입과 탈퇴 프로토콜을 설정 프로토콜과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비용이 설정 프로토콜, 가입 프로토콜, 탈퇴 프로토콜이 모두 O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ON이라는 건 암호문 생성 비용도 ON이고 통신 비용도 ON이에요. ON. 그러면 이 단순한 접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먼저 고민을 해봅시다. 고민을 해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세요. 잠깐 끄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 탈퇴는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가입은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 멤버들은 이미 그룹 키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키를 기존 키로 암호해서 멀티캐스트, 하나의 멀티캐스트로 보내게 되겠고 새 멤버에게는 주면 돼요. 새로운 키를 하나의 유니캐스트로 주면 됩니다. 즉 가입 비용은, 통신 비용은 하나의 유니캐스트와 하나의 멀티캐스트예요. 그럼 얘와 ON의 유니캐스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얘가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버의 개선 비용도 O2로 줄어들어요. ON이 아니라. 즉,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면 상수 비용입니다. 즉, 사용자가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멀티캐스트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이 비용의 차이는 사용자 수에 의해서 비용이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상수 비용이니까 가입 비용을 이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탈퇴는 이렇게 상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고민했는데 어떤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모두 ON으로 하는 방법을 설정은 그대로 ON, 가입은 O1, 탈퇴는 ON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이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선형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형 비용. 선형 비용을 더 줄이려고 하면은 상수 비용이거나 또 뭐가 있죠? 로그 n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로그 n.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요되는 비용이 ON이에요. 선형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선형 비용을 더 개선하려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상수 비용으로 가져가거나 그 상수 비용을 가져갈 수 없으면 다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로그 n입니다. 로그 n. 그러면 어떤 문제를 로그 n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모델링하면 되냐면 이진 트리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순차 검색, 선형 검색은 ON이 필요한데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이진 탐색이죠. 이진 탐색이고 이진 탐색은 로그 n 비용이 들어갑니다. 로그 n. 그리고 이진 탐색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진 트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이 트리 비용만큼 소요되게 하는 거예요. 소요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이진 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이진 트리로 모델링하고 비용이 뭐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LKH입니다. LKH.
그래서 이 logical key hierarchy.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옹등이, 월러등이 제안했는데요. 같이 제안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제안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로 제안했습니다. 이 기법에서는 중앙 서버는 논리적으로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 사용자들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직관적인 방법에서는 각 사용자마다 U1하고는 K1을 서버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단말에는 그 사용자들하고 공유한 것들을 여기다가 할당을 하고 얘들을 이진 트리로 이렇게 묶습니다. 만들어요. 그럼 이진 트리 만들게 되겠고 여기에 각각 이진 트리에 있는 요 노드에는 랜덤한 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리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들로 구성된 논리 트리를 서버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각 사용자한테 뭘 주냐면은 자기 노드부터 루트까지에 있는 경로에 있는 노드에 있는 키값들을 다 주게 돼요. 그러면 각 사용자가 받는 키의 개수는 뭐에 비례합니까? 트리 높이에 비례하겠죠. 트리 높이에 비례하면은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는 로그 n개예요. 자, 로그 n개입니다. 유지하는 비용, 유지 비용. 키를 로그 n개 유지해야 된다. 각 사용자는. 그러면 이거는 확장성이 있는 거죠. 선형이 아니에요. 로그 n입니다. 로그 n.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U1 모든 사용자가 다 갖고 있는 키가 뭐가 돼요? 루트 키가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키가 뭐가 되냐면 그룹 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요 키들 중간에 있는 키들도 뭘 쓸 수 있어요? 부분 그룹 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그룹 키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제 사용자가 유지하는 걸 로그 n이 되는데 과연 조인과 리브를 로그 n에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조인과 리브를 로그 n에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조인이에요. 조인. 그러면 4명의 사용자가 가정을 하고 1명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이 사용자는 단말에 가입하게 됩니다. 단말에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기존에 1명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게 되면 후방향 안전성이 제공돼야 된다고 했죠. 물론 안 돼도 되는데 만약 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키들을 그냥 여기 들어왔는데 얘가 여기에 이제 U5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U5한테 줘야 되는 키들은 요 키들이에요. 근데 이 키들을 얘한테 주게 되면 어떻게 돼? 기존 키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얘한테 이 키를 줄 수 없고 요 키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파랗게 된 요 부분의 키들을 다 바꿔줍니다. 새롭게 바꿔주고 분배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조인 프로토콜에서는 서버는 뭘 하냐? 사용자들 단말에 가입하고 그 단말, 가입된 단말부터 루트까지 있는 모든 키들을 다 바꿔요. 바꾼 다음에 기존 사용자한테 바뀐 키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요 키를 밑에 있는 키로 암호해서 암호문들을 만들어서 분배를 해요. 얘는 멀티캐스트로 하고 이쪽 것도 멀티캐스트를 하는데
얘는 유니캐스트로 주면 되겠죠, 얘한테. 그래서 요만큼, 트리의 높이만큼의 멀티캐스트가 필요합니다. 멀티캐스트로 보내게 되면 각 사용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키로 이 암호문들 풀어서 새 키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암호문의 수는 뭐에 필요해요? 트리 곱하기 9죠. 2죠. 그래서 결국은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로그 n 비용이 들고요.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퇴. U4가 탈퇴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키들을 바꿔야 되겠죠. 기존에 알고 있던 키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탈퇴하면은 형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기존 키들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탈퇴도 로그 n 비용이 들어요. 물론 아까보다는 탈퇴는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 어디 위치에 올라갈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트리 높이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LKH는 정리하면 사용자가 유지하는 것도 로그 n, 가입과 탈퇴도 모두 로그 n입니다. 모두 로그 n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살펴봤던 직관적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가 그때 유지하는 건 하나 유지했었죠. 가입은 1이었어요. 탈퇴는 n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개선이 된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로그 n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탈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탈퇴는 이쪽은 n이었죠. n. 그리고 이제 보통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반에 앉아서. 자, 그러면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 OFT입니다. OFT. 이 OFT는 머클 트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K1과 K2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그 단말에 할당하는 거는 LKH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요 키들 중간 키들을 아까 LKH에서는 어떻게 랜덤한 키들을 할당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랜덤한 키를 할당하지 않고 요 키들을 해시해서 그 해시 값을 다시 또 해시해서 얘를 만듭니다. 그래서 K14는 K12의 해시값, K34의 해시값을 또다시 해시했어요. 물론 이 해시 함수를 다른 거 썼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같은 거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유지하는 건 똑같이 얘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값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즉 K1과 K2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K2의 해시값, K34의 해시값, K58의 해시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이 사용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얘도 계산할 수 있고 얘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K4 입장에서는 뭘 갖고 있을까요? K4를 갖고 있고 G, K3을 갖고 있고 G, K2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G,
LK58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LKH도 사용자가 유지하는 게 로그 n개였는데 OFT도 똑같이 로그 n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조인과 리브 할 때 차이가 납니다. 조인과 리브 할 때 아까는 양쪽으로 로그 n개의 암호문이 필요한데 이제는 한쪽만 필요해요. 한쪽으로 반개. 원래 필요했던 거에 반개만 필요합니다. 왜냐? 기존 사용자들은 이미 반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얘를 계산하기 위한 이 값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얘를 계산하기 위한 이 값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것만 주면 되기 때문에 반개로 줄어듭니다. 반개로 줄어들고 얘는 요것만 통으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플러스 하나의 멀티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OFT는 LKH에 비해서 같은 오더인데 로그 n이에요. 같은 로그 n이지만 똑같은 오더에서는 우리가 성능을 따졌을 때 생략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LKH보다 비용을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존에서는 요거를 안 바꿔도 됐어요. 형제 노드들의 키들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를 바꿔줘야 돼요. 형제 노드들. 탈퇴 하나 가입했을 때 그 형제가 되는 노드. 탈퇴한 노드의 형제 노드는 자기의 키 값을 갱신해 줘야 돼요. 그걸 갱신하지 않으면은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값들이 안 바뀌니까 걔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OFT를 더 계산할 수 없냐? 실제는 ELK라고 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확률적인 걸 좀 개념을 쓰고요. 확률적인 거 개념을 쓰고 가입은 O1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O1을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아이디어. 기존 애들은 이미 갖고 있다. 뭐 이거를 조금 활용하는 그런 애고 얘를 계속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필요할 때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주기적으로 해서 조금 더 개선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OFT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기법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집중형. 그래서 중앙집중형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멤버들이 그 서버와 중앙키 분배 서버와 그룹키 분배 서버와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고, 그 그룹 서버가 조인과 리브, 누군가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하거나 기존 사용자가 탈퇴했을 때 필요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기존 사용자들한테 보내게 되겠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이 멀티캐스트는 몇 개, 유니캐스트는 몇 개, 사용자가 유지하는 건 몇 개, 이런 걸 통해서 비교하게 되겠고, 결국에 지금까지 나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두 로그 n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